그림자 금융이 금융의 공포라. 그래서 2008년 악몽이 또 온다. 이 말이 사실일까요? 일단 말입니다.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상품 때문에 생긴 거죠. 이게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상품 말입니다. 이게 바로 그림자 금융의 표상입니다. 2008년에 그 그림자 금융이 결국 말입니다. 미국 시장을 강타한 데 이어서 말입니다. 금융기관들이 줄줄이 무너지면서 세계 시장으로 확산됐죠. 그래서 글로벌 금융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말입니다. 미국의 그림자 금융은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34조 7천억 달러입니다. 여러분 이게 34조 7천억 원이 아닙니다. 7천억 달러입니다. 아마 이 정도 되면요. 우리 돈으로 따지면 한 4경 정도 돼요. 4경. 여러분 경이라는 단어 별로 못 들어보시죠? 저도 경이라는 단어를 별로 쓰는 그런 사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림자 금융 규모 자체가 4경 가까이 된다? 이거 터질 수도 있겠구나. 많은 사람들이 그림자 금융의 거품에 대해서 사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기라는 것은 똑같은 위기가 다시 오지 않는 것은 위기 어떤 상황상 철칙이나 다름이 없는데요. 그런데 또 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말입니다. 여러분 그림자 금융이라는 것은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요. 정부가 통제하지 않는 금융이란 뜻이에요. 정부가 통제하지 않는 금융. 정부가 통제하지 않는 금융은 이게 부실이 얼마나 쌓였는지 그 속에 얼마나 골맞는지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부실의 시한폭탄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그림자 금융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보시다시피 뮤추얼 펀드도 있습니다. 뮤추얼 펀드 굉장합니다. 21조 6천억 달러입니다. 연금 펀드도 있습니다. 8조 달러입니다. 해지 펀드도 있습니다. 2조 2천억 달러고요. 금융중개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돈도 있습니다. 1조 8천억 달러입니다. 대출업체도 있습니다. 1조 1천억 달러입니다. 이것을 다 합치면 34조 7천억 원이거든요. 그러면 이 금액이 4경 5,110조 원이에요. 우리 돈으로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금액입니다. 이렇게 금액이 커지니까 미국의 전문가들도 그리고 언론들도 앞다투어서 말입니다. 그림자 금융의 거품이 터지면 큰일이 난다 하는 이야기를 자주 이야기합니다. 워싱턴 포스트에서도 말입니다. 뉴욕 연방은행 보고서를 인용해서 그림자 금융 때문에 실제로 말입니다. 은행이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 이런 경고장을 쉽게 말하면 마구마구 날리고 있습니다. 경고장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게다가 여러분 이 자료를 낸 데가 뉴욕 연방은행입니다. 은행에서조차도 그림자 금융이 굉장히 위협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잘 되돌아보면 말입니다. 은행들이 운영하는 상품 중에도 그림자 금융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저는 이런 금융들이 한꺼번에 터지면 2008년 악몽이 또 온다는 이야기가 틀린 이야기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제가 2008년 악몽 또 온다고 이렇게 제목까지 다른 이유는요. 워싱턴 포스트에서도 이것을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그림자 금융이 미국에서만 이런 게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도 보면 말입니다.
그림자 금융의 크기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글로벌 비은행 자산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2013년에는요 138조 8천억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2021년을 보세요. 293조 2,700억 달러. 무려 말입니다. 2008년 말하고 대비해 보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2008년 말이 글로벌 비은행 자산은 99조 3,400만 달러였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지금 239조 2,700만 달러는 700억 달러는요. 무려 141%나 증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젤 은행감독위원회에서도요. 이것을 보고 와우. 일부 은행이 위험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금융의 안정성 우려가 커질 수 있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결국 말입니다. 이 은행의 비은행의 자산이라는 거 이게 결국은 그림자 금융에 해당되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굉장히 충격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애둘러서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림자 금융이 시장에 어떤 큰 충격을 줄 것이라는 사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의 위기가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지금 미국의 금융당국도 은행의 위기를 막아보겠다. 심지어 정부까지 나서서 막아보겠다 이야기를 하지만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유럽까지 전이가 됐거든요. 더 큰 문제는요. 더 큰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이게 중소은행들이 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거용 부동산 대출이 60%죠. 상업용 대출의 부동산 80%. 지금 중소은행들이 그렇게 크게 담당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소비자 대출도 45%고요. 상업이나 산업 대출도 50%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부동산의 가격이 하락이 시작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출의 규모는 굉장히 많죠. 대출의 규모는. 결국 말입니다. 그림자 금융이 터질 수도 있는 그런 상태까지 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게 최악의 상황으로는 안 갈 거다. 왜? 한번 위기를 겪어봤기 때문에 그 위기에 대한 그림자 금융에 대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도 다양하게 가지고 있을 거다. 이렇게 지금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뉴욕 연방은행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할진대는요. 그만큼 지금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요. 어째 생각하면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나라도 그림자 금융이 굉장히 큽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세 보증금에 대한 어떤 상황이 지금 시장을 굉장히 강타하고 있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전세 보증금을 줬는데 전세값이 폭락하니까 집주인이 돈을 내줘야 돼요. 지금 내주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집주인은 어쩔 수 없이 못 주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상태고요. 사실상 이거 은행 같으면 디폴트거든요. 은행 같으면 디폴트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그런데 이런 일이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고요. 실제로 전세 자금을 보증금을 못 받는 사람들도 상당수가 있어서 주택도시금융공사에서 이게 내주는 전세자금 보증금을 내주는 대신 내주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지잖아요. 이것은 여러분 지금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 그림자 금융에 대한 위험성이 굉장히 커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은행에 대한 문제만 해결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은행의 위기는 계속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시장도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반응 당연히 합니다. 지금 시장은. 나스닥도 오늘 보시다시피 출렁출렁 그 자체죠. 0.47% 하락을 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올라가는 듯 보였으나 결국 말입니다. 장 중반을 넘어서면서 폭락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회복을 하면서 좀 나아졌다고 하지만 마감지수는 결국 0.47% 떨어졌습니다. 55.12가 빠져서 11,768.84로 마감했고요.
예. 마찬가지로 대형주 중심인 S&P 500 지수 뭐 4천을 회복하는가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막판에 쭉 빠져서요. 0.16% 오르는데 그쳤고요. 6.54가 올라서 3,977.53으로 마감했습니다. 4천을 회복한다 이야기했지만 아직까지 금융에 대한 위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실리콘밸리 은행이 지금 퍼스트 시티즌스 은행으로 이게 매각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게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영향만 미쳤지 시장 전체적으로 은행 위기가 가라앉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다우산업지수도 0.6%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194.55가 올라서 32,432.08로 마감했습니다. 이렇단 말입니다. 시장 자체의 불안감은 굉장히 커진다. 그러니까 시장은 출렁출렁 그 모양 그 자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 왔던 위기는 다시 오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에 대한 대책을 많이 마련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요즘같이 경제가 워낙 비상시국이라서요.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진짜 모르잖아요. 그림자 금융이 그만큼 충격적인 그런 사태를 만들어낸다는 뜻이에요.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런 블랙스완 예기치 못한 위기가 그렇게 닥쳐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여러분 결국 그림자 금융은 은행 위기를 더 부채질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시장이 안정을 되찾으려고 그러면요. 일단 자산시장도 그렇고요. 자본시장도 그렇고요. 안정을 되찾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 그것을 보면요. 당분간 이 변동성 굉장히 크다. 자산의 변동성 혹은 자본의 변동성은 굉장히 크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장 진짜 위험하다는 이야기 오늘 다시 한번 또 드립니다.